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 피의자 적시 예. 정치권이 아주 들썩이고 있죠. 간단하게만 설명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특혜 채용 의혹을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딸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네. 과정에서 그 영장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검찰이 적시를 했다. 예. 이 사실이 보도가 돼서 이제 시끌시끌한 거죠. 아, 그렇습니다. 네, 검찰은 왜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걸까요, 회계사님? 이게 네. 지금 뇌물수수죄인가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제3자 그렇습니다. 뇌물이다, 뭐다, 뭐 네. 포괄적이다 이런 말이 나오던데 네. 제가 그에 대한 어떤 법리적인 차이들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그에 해당하는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주축이 되어서 또 기자회견을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 약 2주 전에도 또 기자회견을 했던 것으로 아는데 이게 그러면서 자꾸 이제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걸고 있는데 이건 정치보복이 아니다. 이 사안은 이미 제 기억으로 3년 전, 4년 전부터 어떤 사건의 단서들은 제공이 됐었고 여러 시민사회 그리고 당시의 야권 지금 국민의힘이 되겠죠. 네. 여당이 될 텐데 그쪽에서도 이제 고발을 했던 사안이고 많이 저 역시도 그리고 이제 당시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보니까 오늘 제가 쭉 서류들을 뒤져봤는데 뭐 탈세 제보도 하고 고소고발도 하고 했던 그런 사안이라서요. 불러가고 있었군요. 그렇죠. 예. 이걸 뭐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건다는 것은 너무 웃기고 황당하다. 오랜만에 이제 우리 홍준표 대구시장도 네. 다른 말씀을 하셨던데 야, 너흰 전 정권 하에서 2명의 전직 대통령을 구속시켰던 사람들 아니냐. 그런 식으로 어떤 수평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정치보복 프레임은 얼토당토 않고 우선은 이 사안의 어떤 사실관계들을 쭉 쫓아갈 필요가 있고 그에 따라서 이후에 네. 좀 법리 판단을 맡길 그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조금 민주당이 지금 섣부른 정치보복 프레임 그리고 뭐 이런 여러 명 군상들이 모여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거 기자회견을 하는 게 제 눈에는 상당히 웃기게 보이더라고요. 그렇군요. 아까 말씀하신 뇌물죄 관련해서는요.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이 문 전 대통령에게 당초에는 제3자 뇌물죄 혐의를 이제 적용을 하고 검토를 하다가 직접 뇌물 혐의로 적용을 이제 선회를 했더라고요. 아, 네네네. 예, 예. 예. 이거는 곧 사위의 채용이 문 전 대통령에게 직접적인 이득이 됐다라고 예. 보고 검토를 하고 있는 건데 이런 과정에서 이제 딸 다혜 씨 가족에게 문 전 대통령이 계속 생활비를 줬고 예. 그게 사위가 채용이 됨으로써 생활비를 이제 안 주게 됐기 때문에 이것도 문 전 대통령에게 경제적인 이득을 주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 본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예. 이 직접 뇌물 혐의가 판단이 좀 어떻게 좀 가능하다고 보세요. 이게 경제 공동체라는 단어도 또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네. 상당히 뭐 어렵다면 어렵고 이례적인 이제 법리 적용이라고 했었는데 자금 흐름이라든가 그리고 그 전에 있어왔던 이상직 전 의원에 대한 공천 중진공 예. 이사장 선임 과정 이런 것들을 뭉뚱그려 봤을 때 왜 국민의힘이 이 사안을 좀 주목하고 있지 않은지 좀 궁금하다. 그래서 제가 어떤 표현을 썼냐면 핵폭탄이라는 표현을 썼었고 이건 이미 이제 좀 폭발적인 사안이 감지가 되었다. 이게 어떤 식으로 폭발할지 이것은 한 정치 세력 하나하나가 그리고 한 명 한 명이 상당히 민감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그래서 이 사건을 두 축으로 제가 해석을 했습니다. 네. 하나는 뭐였었냐면 이상직이란 사람이 과연 중진공 이사장에 선임될 만한 사람이었나. 그리고 나아가서 곧바로 21대 총선 과정에서 전주 지역구에 공천이 되어서 당선될 만한 사람이었나 이렇게 본다면 전혀 아니었다라는 거죠. 네. 주가 조작 사건, 주가 네. 조작으로 6천만 원, 1,500만 원 벌금이었죠. 벌금을 받았었고 그리고 또 하나 형의 횡령 배임 사건에서 판결문에 보면은 횡령 배임의 실질적인 과실이 결과물이 동생 이상직에게 간 것 같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여러 가지 중진공 이사장이 선임되고 나서도 문제를 일으켰었지만 중진공 이사장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선물을 돌린 것으로 선관위에서 고소 조치가 됐단 말입니다. 예. 이미 그러고 말미암으면 뭐 99% 공천 부적격 사유가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천을 줬다라는 건 네. 어떤 대가 관계가 있지 않겠냐. 그러면서 이제 사실 지난 문재인 정부 내내 제 기억에도 2021년, 2020년 뭐 이런 때 무슨 소문이 있었냐면 아무래도 이거 이스타항공 타이스타젯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유를 취직시켰는데 이것과 관련되지 않겠냐라는 네. 사실 뭐랄까요?
찌라시라면 찌라시 그리고 그런 추측이 많이 있었는데 이것들이 이제 구체적인 연관관계를 가지고 사실에 백업이 되면서 지금 이제 검찰이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데 네. 저희가 앞 시간에 그걸 봤다라면 오늘은 이 사건과 관련된 자금의 흐름들을 조금을 모아왔는데 네. 저는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지금부터 뭐 몇 분 동안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자금 흐름 이것이 뭐 저의 특출한 능력이 있어서 뽑아낸 게 아니라 언론 보도된 것들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언론 보도된 것들을 하나하나 추려만 놓더라도 충분히 사건화될 만한 그런 사안이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계속 이제 언론을 통해서 보도됐던 파편적인 거를 다 이제 모아 오셨군요. 정리를 해 오셨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말씀해 주시죠.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오늘 거부터 해볼게요. 예. 오늘 오전에 조선일보가 단독 보도가 있었습니다. 검찰은 올 초 김정숙 여사를 대신해 다혜 씨에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따님입니다. 5천만 원을 송금한 김 여사의 친구 A 씨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김 여사에게 딸한테 돈 좀 붙여달라. 그러니까 그 김정숙 여사가 자기 친구한테 딸한테 돈을 붙여달라고 하면서 5천만 원을 보자기에 싼 채로 그러니까 5천만 원을 보자기에 쌌다 그 말은 이제 현금이 되겠죠. 네. 현금을 청와대 직원 B 씨를 통해서 김정숙 여사의 친구에게 전달했다. 이거 뭡니까? 뭐 어렵게 갈 필요 없이 제가 뭐 말을 주저할 필요 없이 돈 세탁이죠 이거는. 돈 세탁을 위한 뭐 돈 세탁이 여러분 뭐 별거 아닙니다. 이게 지금 돈 세탁인 거죠. 친구를 통해 본인의 딸 다혜 씨에게. 그렇죠. 네. 이제 정리하자면 김정숙 여사께서 5천만 원 현금을 청와대 직원을 통해 가지고 김정숙 여사의 친구에게 현금 보따리를 주고 네. 주면서 야 이거 우리 딸한테 좀 쏴주라. 이렇게 한 혐의를 발견했다는 거고 네. 이거 하나. 두 번째 검찰은 문 전 대통령에 져서 문재인의 운명을 펴낸 출판사 중 한 곳이 다혜 씨에게 2억 5천만 원을 송금한 단서를 잡아 출판사 관계자를 조사하였다. 네. 이 출판사 관계자는 검찰 조사에서 다혜 씨가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딸이 디자인 편집 등에 참여해 2억 원을 줬고 나머지 5천만 원은 빌려줬다. 여러분 저도 이제 책을 3권 내봤던 사람으로서 책 디자인 편집에 참여했다고 2억 원을 주었다? 불가능하죠. 너무 고액인가요? 그렇죠. 네. 아니 막말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책을 3권 냈고 두 번째 세 번째 책은 냈을 때 진짜 200만 원 안팎 받았거든요. 예. 책을 썼는데. 네. 책을 공개하시면서 이렇게 네, 아니, 비교를 해주셨습니다. 아니 근데 제 생각에 두 번째 책, 세 번째 책이 모두 다 완전히 안 팔린 건 아니에요. 네, 네. 예, 예. 그럭저럭 팔렸다 했는데 디자인 편집에 참여했다고 2억 원을 줬다. 한번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항상 세무상으로도 그렇거든요. 어떤 거래 뭐 야, 오늘 이거 나 길 가는 사람한테 사가지고 제가 3억을 줬다. 네. 그게 다 인정되는 거 아닙니다. 항상 이제 판결문을 보면 사회적 통념이란 이 5글자가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의 통념에 비추어서 한번 판단을 해보십시오. 다혜 씨가 디자인 편집에 참여했다고 2억 원을 줬다. 이게 이제 오늘자 보도 단독 보도였었고요. 네. 또 하나 이제 상당히 저의 이목을 끌었던 건 올 5월 30일자 보도입니다. 그러니까 3개월 전자 보도네요. 중앙일보입니다. 네. 제가 한번 그대로 한번 요점만 읽어볼게요. 현재까지 문다혜 씨가 돈 거래를 했다고 지목된 인사는 첫째, 유송화 전 청와대 춘추관장. 두 번째, 모친인 김정숙 여사와 친분이 있는 디자이너 딸 양모 씨 전 청와대 행정요원. 잘 아실 겁니다. 누군지. 두 번째. 세 번째, 2018년부터 3년간 태국 현지에서 문 씨 가족을 경호한 청와대 경호처 직원. 이 세 사람이 문다혜 씨와 금전거래를 하였다는 거거든요. 모르겠다. 이게 여러분 대통령의 딸과 자금 거래가 있는데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거치는 거죠. 네. 똑같은 말씀이지만 제가 우리 구 기자님한테 돈을 뭐 200만 원 이와 같은 빌렸다 혹은 갚는다 이런 게 있으면 그냥 주고받고 하면 되지. 직거래? 몇 단계 거치는 거. 예. 어허. 직거래가 아니고 하는 건 이걸 다 돈 세탁이라고 하는 거고 이게 뭐냐면 돈 거래의 행방을 묘연하게 하기 위한 그리고 이제 실제 요즘은 어떤 것도 있냐면 라임 옵티머스에서 많이 드러나는데 돈 세탁의 한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이 뭐라고 하죠? 갑자기 그 용어가 안 떠오르는데 한번 피싱이라고 하죠. 피싱. 피싱에 네. 한 번 걸리면 네. 예를 들어서 김경률이 피싱에 걸려가지고 4천만 원을 송금했는데 경찰에 가서 뭐 예를 들어 이틀 지나서 경찰에 가서 이야기했더니 경찰이 다 해봤더니 그 이틀 사이 예를 들어 예컨대 17군데를 갔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그 17군데를 물리적인 시간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추적을 하려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이제 그게 이제 돈 세탁의 또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라임 때도 보면 아무 이유 없이 툭툭툭툭 가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보면 도대체 무슨 이유로 청와대의 어떻게 보면 춘추광장 그리고 경호처 직원 그리고 뭐 행정요원 이런 사람들이 나서서 돈거래 과정에 끼어드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뇌물 성격이나 또 외국환 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가 그렇죠. 거론이 되는 거겠네요. 예.